지금은 배당주를 살 때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관점에서 스윙주, 액티브하게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연초에는 심리가 너무 안 좋고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무조건 배당주만 삽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10월엔 매수매도 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하면서 확실히 이제는 바꿔야겠다, 확실히 바닥을 찍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좀 많이 매수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그 배당주 네. 투자 은행 어떻게 되셨어요? 은행요? 네. 제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9월 말 지나고 10월 달 들어오면서 10월 말부터 이제 제가 신한은행이랑 우리은행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신한은 비중을 거의 다 털었어요. 네, 신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11월에 샀죠. 한 1년 정도 보유를 했는데 한 5%? 5에서 한 7% 정도만 플러스를 내고 비중을 다 이제 줄여 나가면서 배당은 받으시고. 네, 배당은 다 받았죠. 1년 동안. 그러고는 이제 스윙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늘렸는데, 왜냐면은 그동안은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포트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을 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초에는 이제 하이닉스랑 그 다음에 통신주를 사면서 하이닉스는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산다. 그리고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충분히 좀 조정도 받았는데 여전히 방어적인 포트로서 이제 통신주를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전히 우리은행은 아직까지 M&A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는 뭐 종금사로 나아가기 위해 가지고 몇 발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고, 통신도 아직 털진 않았지만 현금성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묵혀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현금 보유보다 제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사놓은 친구들을 좀 비중을 줄이고 그걸로 다시 스윙으로 넘어간 거죠. 약간 방어적인 포트에서 약간은 공격적인 포트로 좀 전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왜 니만 투자를 하냐, 왜 니만 먹었냐 이러면서 또 댓글에서 뭐라고 하시던데, 그래요? 저는 이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털었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뭐 제가 계좌를 오픈을 안 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은 임마가 지금 이걸 샀구나, 이걸 팔았구나 정도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비중을 조절을 하면서 1년 동안 방어 잘했다, 그래서 방어를 잘한 만큼 나머지 또 물린 친구들에 대해서 좀 까먹은 것도 좀 복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물린 친구들 물도 좀 타야 되고 하니까 살짝 현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앞서서 적정 주가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이런 은행주는 네. 배당으로 좀 적정 주가를 평가하세요? 네네. 한 몇 프로 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은행주는 보통 6% 기준을 잡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작년도에 6% 정도 기준을 잡으면서 지금 6%, 7%씩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 성장을 놓고 봤을 때 1, 2년만 버텨도 7%, 8%가 갑니다. 그러면서 사야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딱히 은행주에 대해서 지금은 살 때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은행주가 7% 배당이니까 베이스가 바닥에 깔려 있고 그러면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 과거한 5년, 10년 동안 은행주가 4.5% 정도 전으로 이제 주가가 고점을 좀 형성을 했어요. 배당률 4.5% 전으로. 근데 문제는 지금 은행 예금이 6%씩 나와요. 그러니까 배당 6%랑 은행 예금 6%면은 지금은 은행주가 못 가죠.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오고 아무리 배당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도 걱정, 그리고는 배당을 받으려고 내가 여기 묻어올려니까 주가는 빠질 수도 있는데, 적금에 넣어놓으면은 지금 뭐 단기로 파킹 통장 뭐 7%짜리 8%짜리도 잠깐 나오는데, 그런 거 나와버리면은 굳이 큰 돈 같은 경우에도 우량한 회사채 같은 경우는 10% 11%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가지 굳이 배당주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은 배당주를 살 때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관점에서 스윙주, 액티브하게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연초에는 심리가 너무 안 좋고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무조건 배당주만 삽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8월, 9월까지 제가 그때 9월, 10월엔 매수매도 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하면서 확실히 이제는 바꿔야겠다, 확실히 바닥을 찍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좀 많이 매수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지금은 배당주를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액티브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테이버님은 스윙하는 섹터를 네. 보통 이제 뭐 반도체 네. 하고 약간 2차 전지 좀 별로라고 하셨고, 네네. 조선주, 네. 은행주 한 요렇게 3개 정도. 아니요, 저는 종목 안 가려요. 정말 안 가리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동성화인텍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조선업도 있지만 또 하는 게 휴젤. 네, 휴젤 쪽에서도 하고 있고, 그럼 또 뭐 있지? 제가 지금 하는 게 그 다음에는 그 땅굴 파는 그 동아지질 또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약간
제프티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요. 어. 그리고는 최근에는 또 스윙으로 또 접근하고 있는 게 에코마케팅 뭐 이런 데도 있고. 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종목을 가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종목 가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돈이 되면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을 주식을 보는데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많은 종목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관점에서는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윙 투자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종목을 좀 많이 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언급하시는 근데 또 보고서가 좋은 이런 친구들 한 10개만 딱 이렇게 주구장창 파셔도 이제 스윙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다 떠오르진 않는데 포인도 있고요. 네, 한정 KPS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시장이 네. 주식 투자를 좀 많이 그 코로나 이후에 좀 들어오신 분들이 점점 더 제 생각에는 많아지는 것 같은 게 이제 미국 시장은 세금도 있고 네. 한번 들어가면은 최소한 10년은 뭐 가져가겠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 시장은 이게 좀 변동도 심하고 네. 또 산업 자체가 경기 민감 쪽으로 좀 많이 배치돼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사고 파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미국 시장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첫째는 그 산업 구조 자체가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해요. 말 그대로 우리가 경기를 안 타는 거죠. 경기를 안 타고 넷플릭스는 구독료를 매년 1,000원, 2,000원씩 올릴 거고요. 그럼 매년 주가가 그 비율만큼 올라가겠죠. 유튜브도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유튜브 광고비, 유튜브 조회수 이런 거는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은 그거는 뭐 우리가 산업재 경기를 타는 게 아니죠. 꾸준하게 교체가 되는 수요니까 그런 애들은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거기다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하고 안드로이드에서 결제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결제를 하는 거는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걔네들은 우상향이 가능하다. 추가로 걔네들은 그렇게 벌어들인 현금으로 회사 돈으로 주식시장에 돈을 밀어넣죠. 자사주 소각으로. 그러니까 우상향이 더 가파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을 제외하고는 독일, 영국, 일본, 한국 보시면은 전부 다 횡보예요. 다 박스권이에요. 그리고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좀 많긴 하죠. 금융권 중심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배당 중심의 정책을 쓰기 때문에 걔들도 횡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굳이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횡보를 하냐? 우리나라는 횡보가 큰 거죠.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유럽은 소프트웨어니까 횡보가 이렇게 되는 거고 미국은 여기서 자사주 소각과 독특한 그 특유의 그 어떻게 보면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르는 그 혁신의 문화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른 건데 결국에는 어느 시장에서든 돈을 벌면 되는 거고 그 관점에서 한국은 그렇죠. 시클리컬이 좀 크게 움직이니까 오히려. 크게 매수 매도를. 진짜 오히려 공부를 하면 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한국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없었겠지만 뭐 그런 관점에서 워렌 버핏도 한국에서 뭐 이렇게 그냥 개미로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분도 큰 부를 일구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한국 시장도 공부하면 더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변동성이 큰 데에서 부자가 나온다고 또 하잖아요. 네. 변화가 일어나고. 혹시 막 네옴시티 테마주도 막 투자하세요? 저는 그건 다 욕했죠. 다 욕했죠. 아, 다 이렇게 네. 그거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수소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오히려 감사했죠. 들고 있다가 관련 튀어주니까 감사하게 팔긴 했는데 테마주는 항상 왜 끝나고도 아니면은 유행할 때도 테마주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요게 끝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기자분들도 알고 그거와 관련된 보고서를 쓰시는 분들도 알아요. 테마주라는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월드컵 테마주. 월드컵 끝나고 난 데는 걔네들이 실적이 안 나올 것도 알고 뻔히 아는데 월드컵이니까 올라간다. 네옴시티도 지금 네옴시티가 된다 그러면 2025년, 2030년 그리고는 유럽에서는 2050년대에 완공이 될 거다 얘기가 나오는데 2050년까지 뭐 600조가 들어온다 그러면 분명히 돈이 많이 되긴 해요. 1년에 20조니까. 근데 그거는 실제로 숫자가 찍히려면은 우리나라가 다 수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를 수주해서 찍힌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업이 나눠 가질 것이고 그러면은 실적 기준으로 한 20% 올라가겠죠. 뭐 많이 먹는 기업들은. 그러면 그게 2, 3년 뒤 일이에요. 20% 먹으려고 2, 3년을 들고 있는 분은 안 계실 거니까. 그리고는 주가는 이미 많이 가면은 200%, 300%를 갔으니까 제자리 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기업들이 공매도가 된다 그러면은 진지하게 진짜 고민을 해요. 공매도를 차라리 칠까? 그 정도로 저는 테마주는 정말 싫어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테이블님. 만약 지금 1억 원 정도가 있다면 예.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겠나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 가지고 20% 정도는 반도체 소부장 혹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공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20% 정도는 조선 쪽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일단 본인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업종.
제가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반도체랑 2차 전지, 아니 반도체랑 이제 조선을 말씀드리는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만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좀 비싸니까 그러면은 2차 전지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공부하셔서 이해가 되시면 사세요. 그러니까 20%를 제가 3개로 나눈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반도체와 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전히 지금은 싸기 때문에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차 전지도 한국만 할 수 있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매수 매도에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쪽에서 좀 재미를 볼 수 있겠다, 이해가 된다, 흐름이 좀 잡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는 한 10% 정도는 이제 정말 성장주, 수소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가시고 30%는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혹시나 모르는 박살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정도로 좀 나누시면 괜찮을 것 같다. 네. 아, 테이버님 항상 인터뷰하면 느끼는 거지만 너무 이렇게 명확하고요. 이렇게 너무 공부하신 것들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 같아서 다 공개하시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전 방송 네. 하시고 또 이제 계속해서 영상 요즘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네, 아침 8시에는 이제 시황 라이브, 시황 정리 라이브를 네, 하고 한 2-3개 정도 낮에는 이제 밤 라이브가 제가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하니까 밤 라이브 5시간이에요. 야, 근데 잘하시네요. 시청자분들이 그 5시간을 다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워낙 그게 올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와. 잘라 올리다 보니까 한두 개 올려가지고는 또 부족해 보여가지고 하루에 3개씩 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1시간 분량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진짜 어떻게 보면 테이버님이 공부하시고 관심 갖고 그런 투자하는 종목들만 같이 공부하면서 토론하셔도 라이브에서 진짜 실력 많이 드시고 돈도 많이 버시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이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방송을 많은 시청자가 2-3년, 2년? 그렇죠. 2년 넘게 보신 분들이나 대충 한 1년 반, 2년을 다들 보셨어요. 저는 이제 방송하기 바쁘니까 매수 매도를 많이 못 하는데 제가 놓친 종목들은 오히려 그분들이 수익률 인증하면서 너 이거 못 먹었지 놀리고 오히려 이제 그분들이 저보다 이제 투자를 잘 하시게 돼버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쓸쓸하게 혼자서 얘기하면은 본인들끼리 뭐 수익률 같이 막 자랑하고 막 공부하고 이러는 그런 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네. 많이 이제 시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테이버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그러니까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야 될 때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바닥을 찍었다, 최악을 지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악인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사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력에 따라서 수익률이 나눠질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상당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오래 들어와가지고 플러스 전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경험치를 많이 쌓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시장을 이해하고 공부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은 또 향후에 또 대세 상승 혹은 좀 크게 상승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이 녹아 나올 때. 그때 내가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때 내가 명확하게 시장을 이해하고 덤빌 수 있도록 지금은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신 게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설명왕 테이버의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